자, 이번엔 2012년의 3월 문제입니다. 36번부터 39번까지 과학 지문인데요. 너무 유명한, 무지하게 유명한 팽창에 대한 얘기예요. 우주 팽창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슬라이퍼라는 사람이 20세기 초 미국의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알 게 뭐예요? 20세기 초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슬라이퍼라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점 찍혀있죠? 빠밤 점 찍혀서 적색 편의가 중요합니다. 자, 적색 편의라는 말은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왜 어렵진 않으냐면 그 적색이라는 말 자체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편의가 뭐예요? 편의라는 것은 치우친다. 그 다음에 이라는 것은 이동한다. 즉 붉은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 정도 의미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적색 편의 현상이 붉은 쪽으로 옮겨가는 건데, 뭐가 붉은 쪽으로 옮겨가냐면 흡수선이 붉은 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흡수선이 붉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을 적색 편이라고 하죠. 그럼 또 흡수선이 뭐냐? 설명해 주고 있죠. 스펙트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검은색이에요. 즉 별빛을 스펙트럼을 통과시켰는데 검은 선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검은 선이 왜 생겼느냐? 대기 중의 원소에 의해서 별빛이 흡수되면서 생긴 거고, 그 형태가 같다면 동일한 원소, 대기에 동일한 원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별이 있어요. 그 별로부터 그 별의 대기를 통과해서 빛이 옵니다. 근데 여기다 스펙트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있겠죠. 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것이 대기 중에 흡수돼서 이 두 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빛이 없어지면 얘는 시커먼 줄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흡수선이에요. 근데 어떤 별이 있어요. 또 대기를 통과하고 그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했는데 똑같이 두 개의 색깔이 여기서 흡수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즉 동일한 흡수선의 형태가 보인다면, 가시광선을 스펙트럼 이렇게 요별에서 오는 별빛을 쭉 오는 과정에서 스펙트럼을 통과시켜서 봤더니 다 멀쩡하게 나오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동일한 그 흡수선이 검은색의 흡수선이 만들어졌다면, 두 개의 별에서 오는 그 별빛이 통과하는 이 기체 부분이 뭐라고? 동일한 원소를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해됐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연결해서 적색 편의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 여기 긴 파장에 비출수록 적색을 띠게 되고, 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적색을 띠게 된다라고 핵심을 정리했죠. 이게 또 관계예요. 관계 정리 항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파장이 길면 길수록 적색을 띠는 것이고, 또 은하가, 그 빛을 내는 별이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적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또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상식선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먼저 파동을 정리한 적이 있을 거예요. 파동이란 열의 사인파 형태를 만드는 것이고, 빛이든 혹은 소리든 이런 파동의 형태로 전달이 된다. 그때 이 시작점으로부터 다시 시작점으로까지 가는 이 거리를 파동의 파장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요 파장, 요거 기억하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1초당 얘가 한 번 이렇게 되면 1헤르츠의 진동수를 갖는다 그랬죠. 진동수. 헤르츠의 진동수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두 번이다 그러면 2헤르츠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하잖아요. 보라색까지 봤을 때
이 보라색을 넘어가서는 보라색이 뭐 한자로 했을 때 자색이다. 그래서 자외선이라고 얘기했죠. 이쪽엔 자외선이 있고 빨간색이 적색. 그래서 여긴 적외선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부터 빨간까지 쭉 보면 파장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져요. 근데 여기 진동수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빨강은 크게 친다는 거예요. 크게. 근데 보라색은 어떻게 된다? 잘게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됐죠? 이 크게 친다는 얘기는, 파도가 크게 친다는 얘기는 뭐다? 파장이 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초당. 얘가 크게 치니까 초당 이렇게 반복되는 수가 적잖아요. 그건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고. 됐죠? 보라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파장의 길이는 당연히 짧고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초장 진동수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금 진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초당 진동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당연히 기초적인 상식으로 필요하고, 가시광선이라 그러면 보라부터 빨강까지 연결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당연히 가시광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강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다? 진동수는 작아지고 파장은 길어진다. 즉 수영선수가 헤엄치는데 빨간 모자 쓴 애가 저병을 할 때 우우우 길게 바닥으로 거의 됐다가 올라가서 멀리 헤엄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라색 모자 쓴 애는 어떻게 신나게 가다 금방 지쳐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정리가 됐을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슬라이퍼가 발견한 이 현상을 통해서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하로부터 오는 빛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 빨간색으로 치우친다는 얘기는 선생님 책에 그 적색 편의 현상하고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하고 연결해서 설명한 거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앰뷸런스 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죠? 아주 상식적인, 거의 뭐 공통과 기초 얘기, 중딩 수준의 이야기니까 반드시 선생님 책 가지고 그 녀석까지 다 연결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 현상은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증거예요. 즉 앰뷸런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파장이 길어지고, 자, 적색이 파장이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파장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낮은 소리가, 그러니까 가까이 올 때는 삐보삐보삐보 이렇게 오다가 멀어 가면 비보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 현상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긴 파장의 적색 쪽으로 치우친 스펙트럼의 흡수선, 이 치우친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보고 허블 아저씨가 뭐라 그런 거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크게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해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적색 편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다? 더 빨리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고 은하가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은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얘가 멀어지는 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이 이쪽보다 이쪽이 더욱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팽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팽창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까? 바로 적색 편의 현상 가지고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단락에 가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도 딴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팽창을 설명하는 거리 측정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냐? 맥동병광성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변하는 그런 별인데 이 녀석은 어떤 것이냐? 불안정해요. 근데 불안정한 녀석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주기적입니다. 뭐가 주기적이냐면 팽창하면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진다라는 그 현상. 자, 이 관계 팽창하면 더욱더 밝아진다. 이 관계. 데칼코마니니까 한쪽만 알면 반대쪽도 알죠? 이 주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주기적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자, 다음 단락으로 가보시면 맥동 변광성 중에서도 여기서도 세페이드 변광성 같은 녀석은 이게 딱 비례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비례관계가 기억 나와 있죠? 이거 밑줄이니까 앞뒤 문맥 바로 보고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무슨 비례관계냐? 이 밝기의 변화, 즉 팽창하면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지는 그 변화가 실제 그 별의 변화, 밝기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주기가 길면, 즉 팽창했다가, 요 주기라는 게 뭔지 알죠? 팽창했다가 쭈그러드는 거, 수축하는 거. 그러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주기. 그것이 길면 길수록 실제 밝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밝아진다. 자, 주기가 길수록 밝기는 더욱더 밝아진다. 데칼코마니까 반대는 반대죠. 주기가 짧으면 실제 밝기는 어두워진다. 밝기가 변화하는 주기가 같은 두 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세페이드 변광성은 이렇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변광성 중에 두 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았어요. 근데 이 두 별이 실제 밝기가 같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기가 같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밝기 변화의 주기는 무엇을 결정한다? 바로 실제 밝기를 결정해요. 근데 어떤 녀석의 어떤 세페이드 변광성 A와 어떤 세페이드 변광성 B 사이에, 그러니까 A별 세페이드, B 세페이드 변광성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의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주기 계산할 수 있겠죠. 이 녀석의 주기를 관찰해서 계산해내는 겁니다. 자, A는 3일에 한 번씩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네. 이 녀석 완전히 똑같아. 얘도 3일에 한 번씩이야. 주기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같다는 얘기죠? 바로 실제 밝기가 같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우린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만을 가지고 다른 거리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 지구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다른 거리에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이 실제 밝기는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주기 3일이야. 요 녀석 주기 3일이야. 근데 얘가 훨씬 밝고 얘가 어두워. 실제 밝기는 똑같을 텐데 연마가 더 멀리 있구나.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죠? 요거는 아마 지구과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읽을 때는 이런 걸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어쨌거나 주기가 길면 실제 밝기는 길고, 그리고 밝기 변화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주기가 같은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면 이 둘의 실제 밝기는 같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녀석이 더 어둡게 보인다면 그 녀석은 더 멀리 있는 거다. 얼만큼 멀리냐면 그 거리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밝기가 결정되거든요. 공식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관계 혹은 공식. 자,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래서 4분의 1만큼 어둡다면 4분의 1 어둡다는 얘기는 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4배 먼 게 아니라 2의 제곱이니까 2배 더 멀리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두울수록 보다 더 멀리 있다. 밝을수록 가까이 있다.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떤 별이 이게 훨씬 밝아 이 별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깝잖아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더 멀지만 이 녀석의 실제 밝기가 워낙에 밝아서 밝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세페이드 변광성 중에 주기가 똑같아.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건 주기를 잴 수 있다는 거죠. 그 주기가 똑같을 경우에는 이 녀석의 실제 밝기는 똑같으니까 이 녀석의 겉보기의 밝기, 눈으로 보는 밝기의 차이는 거리를 나타낸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해됐으리라고 보고, 자, 그러면 이 지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뭔지 다 정리가 됐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적색편의. 이건 언제 어디서든 또 나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적색편의 반드시 살짝 이해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적색으로 치우치는 것, 무엇이 흡수선이. 흡수선이라는 건 뭐다? 가시광선을 기체가 빨아들이는 것.
됐죠? 빨아들여서 거기에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적색으로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고, 파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멀다라는 얘기다.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은하들이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라는 결론을 끌어냈고, 허블은 더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틀림없으며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며 또 멀리 있는 게 더 멀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죠. 정말이야? 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바로 거리를 가지고도 할 수 있다. 맥돈 변광성이라는 주기가 일정한 팽창하면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지는 주기를 가진 맥동 변광성 중에 셰페이드 변광성을 비교해 보면 된다.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밝기의 변화, 밝기의 변화의 주기가 실제 밝기하고 비례관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기가 길면 길수록 실제 밝기는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주기가 길면 밝고 주기가 짧으면 어두운 녀석인데, 만약에 같은 셰페이드 변광성이 있다면, 주기가 같다면 이 녀석의 실제 밝기는 같을 거다. 근데 어떤 녀석이 더 어둡게 보인다면 그 녀석은 멀리 있을 거다. 어느 정도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 얘기죠. 이 얘기는 수능에서도 나왔었던 얘기로 거리 제곱의 반비례, 질량 곱의 비례. 요거 있죠. 역대급 문제 나온 거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이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도 다시 반복되니까 이런 개념들하고 이런 관계들하고 친해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여기서 주기가 긴 별이 실제 밝기가 밝고 반대는 똑같은 요 녀석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싹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추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개뿔도 필요 없죠. 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그 밝기 변화의 주기가 길면 길수록 실제의 밝기는 밝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주기라는 건 뭐냐면 수축하면, 팽창하면 밝아지고, 됐죠? 밝아지고 수축하면 어두워지는 그 주기가 꽤 일정한 녀석, 됐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정답인데, 셰페이드 변광성은 팽창과 수축 정도에 따라, 여기 있죠? 팽창과 수축 정도에 따라 실제 밝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팽창과 수축의 정도가 어찌 되느냐,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기가 커지면 실제 밝기는 커지고 이 주기가 작아지면 실제 밝기는 어두워진다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추리한 내용이라고 묻고 있습니다만 개뿔 추리하는 거 아니고 본문에 있는 요 관계에서 여기 넘어가서 요 관계에서 여기 나오는 요 녀석의 연결고리, 역시 비례반비례 개념들 간의 관계만 잘 정리하면 그냥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빛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방금 본 거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건 거의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멀수록 어둡다. 자, 스펙트럼은 짧은 파장의 빛의 숫자, 짧은 거, 짧을수록 빨주노 초파남보, 빨강이 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빨강으로부터 쭉 빨주노 초파남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짧아지죠. 됐죠? 짧은 파장 됐고요. 대신 진동수는 커집니다. 자, 허블은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랬어요. 그치? 허블이 알아낸 것이 모든 은하가 서로 멀어진다. 그리고 멀수록 더 멀다. 팽창. 슬라이퍼는 우주 팽창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적색 편의 현상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아니고 적색 편의를 통해서 우주 팽창까지 가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되죠?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우주 팽창을 입증할 수 있다. 이거 네 번째 단락에 나온 거예요. 거리를 가지고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지? 즉 적색 편의 현상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으며 거리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A와 대립되는 두 한자가, A는 대립되는 두 한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구조. 그래서 등락, 오르고 내리고, 옳고 그름, 길고 짧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데 강건은 뭐예요? 강하고 건강하고. 이거 답이죠. 대립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8번 보기 형태의 문제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세 개 별이 있어요. 별빛이 스펙트럼이 있어요. 바탕으로 가다에 대한 설명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적색 편이, 이게 뭐예요? 이게 흡수선이겠지. 검게 만들어진 흡수선이 어디로? 오호, 적색 쪽으로 치우쳤네요. 됐죠? 적색 편의가 이쪽이 더 심해요. 그 얘기는 가가 훨씬 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 관측 당시 관측 지점의 대기 상태가 동일하다. 대기는 신경 쓰지 마라. 항상 이렇게 보기에다가 뭐 이렇게 덧붙인 얘기는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주어지는 차이만 가지고 풀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세로선은 흡수선이며 흡수선. 당연히 알지 뭐. 분석 결과 동일한 유형의 흡수선이다. 당연히 대기 상태가 동일하니까 동일한 유형의 흡수선이 나오는 건 본문에 있었던 내용과 같죠? 자, 가는 나보다 먼 별이다. 그랬어요. 멀어진다. 그렇죠? 가가 점점 멀어지죠. 나는 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별로부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 맞죠? 자, 나는 다보다. 그렇죠? 나는 다보다. 더 멀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됐죠?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가의 별빛이 다의 별빛보다 파장이 짧다. 자, 가의 별빛은 뭐라 그랬어요? 더 멀리 있다 그랬지. 멀리 있는 건 뭐라고? 빨주노초파는 뭐 빨쪽이죠. 빨쪽. 빨쪽이에요. 그렇다면 뭐죠? 파장이 길다. 됐지? 그러면 별빛보다 파장이 짧다. 아예 길다가 돼야지. 정답 딱 나왔고요. 가나다의 별빛이 온 각 별의 대기에는 동일한 원소, 여기 있었죠. 동일한 유형의 흡수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대기 상태가 같은 것이고 그 얘기는 동일한 원소가 있다는 얘기니까 쉽게 해결됐죠. 시간이 경과하면 가나다의 흡수선은 현재보다 더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점점 더 멀어진다라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요. 됐죠?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팽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당연히 흡수선이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즉 적색 편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을 선생님이 선택하고 교재에 넣었던 이유는 뭔지 다 감 잡았을 거예요. 일단 글의 구조상으로는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렇죠? 비교 대조 나오면서 뭐예요? 관계, 비례와 관비례 관계 나오죠. 그 다음에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얘기들, 적색편이라든지 흡수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라든지, 가시광선의 파장과 진동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선생님의 교재를 보시면 그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했어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